안녕하세요. 나경수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온 결합에 대해서 배우면서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결합 엔탈피에 대해서도 배워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온 결합 화합물의 격자 에너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중요한 주제는 격자 에너지이지만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본 하버 사이클을 이용한 에너지 계산입니다. 자, 화합물이 생성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에너지의 출입과 함께 표현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궁금한 과정에 대한 에너지 값을 얻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에서 두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는 격자 에너지고요. 두 번째는 본 하버 사이클을 이용한 에너지 계산입니다. 자, 화합물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번 수업에서 이 두 가지 개념을 명확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격자 에너지의 개념을 잡고 갈게요. 격자 에너지에서 격자는요, 영어로는 레티스라고 하고 사전적 의미로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는 종이라든지 바둑판처럼 가로 세로가 규칙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말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자, 왜 이런 단어를 사용하냐면요, 일반적으로 이온 결합 화합물들의 경우 대부분 결정 구조, 다시 말하면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 이 크리스탈, 다시 말하면 결정이라고 하는 건 결정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이 있을 텐데, 그 성분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그러한 결합한 형태를 우리가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의 규칙적인 구조를 우리가 보통 레티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격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전자친화도의 개념 기억하시나요? 책마다 약간씩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기억이 안 나시면 여러분들 전자친화도, 일렉트론 어피니티죠. 얘는 챕터 8장의 3번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친화도처럼 격자 에너지도 창의 일반화학과 줌달의 일반화학에서 설명하는 것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런데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두 교재에서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간단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의 일반화학에서는요, 고체 이온 결합 화합물 1몰을 기체 상태의 이온으로, 자, 중요한 조건들이 여기 부여되어 있어요. 이온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정의합니다. 자, 이걸 반응식으로 적으면 mx 솔리드가 m 플러스 가스와 x 마이너스 가스로 이렇게 헬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과정은 흡열 과정입니다. 자, 어떠한 반응이 주어졌을 때 이게 과연 흡열일까 발열일까? 자, 여러분들이 간단한 반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화학을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감각이 생기는데, 이 과정은 흡열입니다. 흡열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 멀쩡하게 안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온 화합물입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석처럼 자연스럽게 달라붙는 거예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떨어뜨려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N극과 S극의 자석이 스스로 붙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N극과 S극으로 서로 붙어 있는 자석을 떼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의 힘,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그 공간에 그 시스템에 투입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그 과정은 에너지의 흡수 과정인 거죠. 따라서 창의 일반화학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면 이 반응 과정대로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때 에너지는 바로 플러스 값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격자 에너지라고 해요. 자, 줌달의 일반화학에서 정의하는 내용을 배워볼게요. 줌달의 일반화학에서는요, 격자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온성 고체 화합물을 형성하기 위해서 분리된 기체 이온들이 있는데, 이 기체 이온들이 밀착되면서 이제 이온성 고체 1몰을 형성하는데, 이때 밀착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절하게 방출이라고 이미 설명을 해놓았죠.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면 M 플러스 기체 상태의 양이온이 있고요, 기체 상태의 음이온이 있죠. 이 두 개가 서로 근접해서 MX 솔리드 상태의 이온성 고체 화합물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반응식은 바로 위에서 창의 일반화학에서 이야기했던 반응식의 정확히 역반응이에요. 이 반응식의 방향만 반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자석처럼 단단하게 결합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왜 그럴까요? 바로 그 과정이 안정해지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자연의 섭리처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에너지가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방출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변화량은 마이너스 부호로 나오겠죠? 이렇게 생긴 것도 역시 격자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책에는 격자 에너지가 플러스 부호로 되어 있고 어떤 책에는 마이너스 부호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이 화학 반응식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적었느냐의 차이만 주어질 뿐이지 결국에 격자 에너지가 갖는 물리적인 의미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체 상태에서 자 결국에는 제가 여기 정리해 놨습니다. 결국에는 고체 상태에서 얼마나 강하게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격자 에너지를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부호에 상관없이 다시 말하면 격자 에너지의 절대값, 다시 말하면 양수로 변환한 값이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온 결합 화합물 안에서 이온들이 서로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쿨롱의 에너지식을 이용하면 에너지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거리 R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량에 곱에 비례합니다. 여기서도 사실 양이온의 전하량은 플러스 부호를 갖겠죠? 음이온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부호를 갖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에너지식을 계산하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부호를 갖는 에너지 값이 나올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가까워져서 결합을 했을 때 에너지가 마이너스만큼 됐다. 다시 말하면 안정화됐다. 또 다시 해석하면 양이온과 음이온은 가까워졌을 때 자석처럼 달라붙는 걸 좋아한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역시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 나왔다고 해서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 에너지의 크기 자체를 비교할 때는 그냥 이 에너지 값에다가 절대값을 취해서 해석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양이온과 음이온의 플러스 전하량, 마이너스 전하량을 그대로 대입해서 풀어서 에너지 값이 마이너스 부호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결국 절대값이 크면 무엇을 의미한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져서 결국 안정화되는 정도가 매우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격자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기체 상태의 양이온과 음이온이 얼마나 서로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개념이 격자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격자 에너지 값을 접할 때 앞으로 플러스 부호, 마이너스 부호를 붙은 값들을 접하게 될 텐데요. 이때마다 화학 반응식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지를 잘 보고 해석을 하면 격자 에너지의 부호는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창의 일반화학 교재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이온 결합 화합물의 격자 에너지, 자, 레티스 에너지 값과 동시에 멜팅 포인트, 녹는 점입니다. 고체가 액체로 녹을 때 그때 온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정리한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격자 에너지 값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양수로 주어져 있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라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격자 에너지가 양수로 나왔구나. 예를 들어서 리튬 플로라이드라고 하면 에너지 값이 양수로 표현되어 있으니 당연히 흡열 과정이고 흡열 과정이 되려면 리튬 플로라이드 기준으로 보면 리튬 플로라이드 솔리드 상태에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이온 화합물이 리튬 플러스 가스 상태의 양이온과 플로라이드 음이온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1017kJ/몰만큼이 흡열되어야만 하는구나 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단위가 kJ/몰이기 때문에 1몰의 리튬 플로라이드. 자, 여기 그 개수가 1로 적혀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반응식을 정리를 해 놓아야 되겠죠. 자, 반대로 리튬 플러스 양이온과 플로라이드 음이온, 즉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가까운 거리에 근접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리튬 플러스 가스와 플로라이드 음이온 가스가 가까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리튬 플로라이드 솔리드가 됩니다. 왜? 둘이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하면 안정화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자발적인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는 에너지가 그만큼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 에너지 부호는 어떻게 적혀 있을까요? 마이너스 부호를 가진 에너지 부호가 나올 겁니다. 그렇더라도 이 값이 레티스 에너지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자, 정리하면요. 여러분들은 격자 에너지 값이 마이너스 부호이든 플러스 부호이든 간에 어떤 부호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상황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격자 에너지가 이 표에서는 플러스 부호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리튬 클로라이드다. 그럼 고체 상태의 리튬 클로라이드를 리튬 플러스 가스와 클로라이드 음이온 가스 상태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데 828kJ/몰만큼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이 표의 핵심 정보를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에서 나타내는 격자 에너지 값들을 보면요, 어떤 경향성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네 개만 봅시다. 리튬을, 양이온은 리튬이고요. 리튬 플러스로 고정이 되어 있고, 자, F-, Cl-, Br-, I- 이렇게 음이온들이 결합되어 있는 이온 화합물입니다. 그런데 플로린에서 클로린, 브로민, 아이오딘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요? 격자 에너지가 작아지고 있죠. 자, 왜 그렇죠? 자, 오른쪽 위에 이제 쿨롱 에너지식이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설명을 해보면요. 리튬은 전자 한 개를 잃고, 자, 리튬은 리튬 플러스가 되고요. 자, X라고 표시할게요. X는 할로젠 원소인데 X 마이너스가 될 때, 자, 이 상태에서 리튬이 리튬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하나를 잃죠. 근데 이 전자 하나는 할로젠으로 가서 전자 친화도가 큰 할로젠으로 가면서 어떻게 돼요? X-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리튬 플러스와 X-는 정전기적 인력을 통해서 거리 디스턴스가 있을 텐데 R이라고 하는 거리에서 이제 결합을 할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주기율표에서 플로린에서 아이오딘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되죠? 이온 반지름이 증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R 값이 커집니다. 자, R이 증가되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에너지 값은 어떻게 돼요? 작아집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량을 곱하면 마이너스 부호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 여기서는 고려하지 마세요. 그냥 절대적인 에너지 값을 보는 거예요. 안정화되는 정도의 에너지 값을 보는 겁니다. 따라서 R 값이 증가하면 에너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상관하지 말고 절대적인 에너지 값이 감소하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제 그 할로젠 원소에서 같은 쪽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다? 격자 에너지가 줄어든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온 결합 화합물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리튬 플러스와 F- 또는 리튬 플러스와 I-로 해리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적게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리튬 플러스와 I- 경우에는 서로 리튬 플러스와 F-가 결합한 거에 비해서는 약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녹는 점도 한번 보시죠. 녹는 점도 같이 내려가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건요, 물리적인 의미에서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시킬 때 그때 온도를 우리가 녹는 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고체 상태에서는 물질들 사이에 거리가 더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액체는 어때요? 물질들 사이에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더 가깝게 결합되어 있는 고체 물질들을 떨어뜨려 놓아야 되기 때문에 떨어뜨리는 데 필요한 떨어뜨리는 데까지 상승시켜야 되는 온도가 지금 멜팅 포인트가 낮다라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바로 격자 에너지의 그 경향성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토대로요, 여러분들이 리튬뿐만 아니라 소듐의 경우에도 한번 보세요. 소듐에서 클로린, 브로민, 아이오딘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주기율표의 밑으로 내려갈수록 격자 에너지 작아지고 멜팅 포인트도 같이 낮아집니다. 맞죠? 포타슘의 경우도 클로린, 브로민, 아이오딘 갈 때 점점 작아지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이제 이게 설명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그네슘은 2 플러스고 Cl은 마이너스 1가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가의 양이온과 일가의 음이온이 결합하는 건데 위에서는 M 플러스 X 마이너스였습니다. 일가와 일가 음이온, 일가 양이온과 일가 음이온이 서로 결합한 상태였는데 여기는 이가와 일가로 됐어요. 인력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강해지죠. 따라서 레티스 에너지가 확 증가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뭐 때문에? 에너지는 쿨롱 이쿠에이션에서 R분의 Q 플러스 Q 마이너스인데 여기에 양이온의 전하량이 플러스 2로 2배 증가한 거예요. 따라서 레티스 에너지도 같이 증가한 걸 보여준 겁니다. 만약에 MgO나 칼슘 옥사이드 보면 어떻게 될까요? MgO는 Mg2 플러스이고 옥시전은 옥사이드 O2-입니다. 칼슘도 역시 칼슘 2 플러스와 O2-인데 이가의 양이온과 이가의 음이온이 결합한 상태죠. 그러면 MgCl2의 경우에 비해서 어떨까요? 더 강한 결합을 합니다. 맞죠? 따라서 레티스 에너지가 큰 거예요. 반복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레티스 에너지가 크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만들어진 이온 결합 화합물 안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다시 해리를 시키는데 주입되어야만 하는 에너지 값이 크다라는 걸 의미하죠.
자, 레티스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격자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줌달의 일반화학이든 창의 일반화학이든 간에 레티스 에너지 값이 부호가 어떻게 주어져 있든 간에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차릴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인데요. 본 하버 사이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하버 사이클은요, 여러분들 격자 에너지를 이용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상황을 하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 리튬 플로라이드 화합물이 그들 원소로부터 형성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시죠. 리튬 플로라이드 화합물에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은 뭐가 있죠? 리튬과 플로린입니다. 맞죠? 자, 이 리튬과 플로린 원소로부터 고체 상태의 리튬 플로라이드 이온 화합물을 형성시킬 겁니다. 근데 이 화학 반응을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리튬의 표준 상태는 뭐죠? 리튬 솔리드입니다. 플로린의 표준 상태는 F2 가스입니다. 우리가 표준 상태에 대한 이야기 배워보았습니다. 자, 표준 상태는 어디에서 배웠죠? 우리가 이제 열화학 챕터에서 표준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리튬 솔리드와 F2 가스가 반응해서 리튬 플로라이드 솔리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화학 양론 개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 F2가 되면 되겠네요. 맞죠? 자, 이 상태에서 엔탈피 변화가 뭐죠? 1몰의 리튬 플로라이드를 만든다고 우리가 한다면 반응식은 지금 현재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 상태의 엔탈피 변화가 바로 여러분들 표준 생성 엔탈피입니다.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이죠. 그래서 델타 H 제로 붙이고 여기다 F를 쓰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리튬 플로라이드에 해당하는 표준 생성 엔탈피입니다. 여러분들 엔탈피와 표준 생성 엔탈피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그 수업 당시에 강조를 했어요. 엔탈피하고 표준 엔탈피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라고. 왜냐하면 앞으로 화학 반응식을 다루면서 에너지가 같이 표현되어 있는 열 화학 반응식을 다루게 되면 계속 엔탈피를 다루게 돼요. 오늘 본 하버 사이클도 역시 그 이야기를 계속할 겁니다. 따라서 이 엔탈피가 이해가 안 되시면 챕터 6장입니다. 6번 영상이 있어요. 표준 엔탈피에 대한 그 영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리튬 솔리드에서 그 다음에 F2 가스 2분의 1개의 분자가 반응해서 LiF 솔리드 상태의 이온 화합물을 만들 건데요. 이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 여러분들 이 분자와 리튬 솔리드와 고체 상태 리튬이죠. 그 다음에 F2 가스가 2분의 1기가 만나면 바로 이렇게 일어날까요? 아무 중간 과정이 없이 바로 결합이 일어나서 반응이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실제 이 과정에는요,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살펴보면서 에너지를 계산해내는 것이 바로 본 하버 사이클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리튬, 시작 물질은 리튬입니다. 리튬 솔리드 상태고요. F2는 F2 가스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리튬 플로라이드의 이온 화합물인데 얘를 만들려면 그 직전에는 뭐가 되어 있었을까요? 바로 리튬은 리튬 플러스 가스 상태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F는 F 마이너스 가스 상태가 만들어져 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정전기적 인력을 통해서 결합해서 리튬 플로라이드 솔리드를 만들 겁니다. 됐죠? 그러면 처음 상태는 여러분들 리튬 솔리드 여기 표시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2분의 1 F2고 그 다음에 나중 상태 직전은 리튬 플러스 가스와 F 마이너스 가스가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어나가 보는 겁니다. 이게 본 하버 사이클이에요. 자, 한번 들여다볼게요. 리튬 솔리드로부터 이제 여러분들 어디까지 가야 되죠? 리튬 플러스 가스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2분의 1 F2 가스는 F 마이너스 가스까지 가야 됩니다. 됐죠? 이 과정을 천천히 살펴보는 거예요. 자, 리튬 솔리드는 일단 리튬 플러스 가스로 가기 전에 리튬 가스로 먼저 되어야 돼요. 이거를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그릴 건데요. 자, 한번 천천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데 자, 리튬이요. 리튬 솔리드입니다. 자, 에너지 레벨 순서를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그릴게요. 리튬 솔리드가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시작 물질이요. 2분의 1 F2 가스가 있습니다. 자, 근데 리튬 솔리드가 뭐가 돼야 되냐면요. 리튬 가스가 되어야 돼요. 그때 2분의 1 F2는 그냥 그대로 놔둘게요. 그러면 그때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흡열입니다. 흡열이죠. 고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이에요. 흡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 에너지를 높은 상태, 자, 높은 상태로 그렸어요. 리튬 솔리드보다 리튬 가스가 높은 상태로 그려놨죠. 그리고 이때 에너지 변화가 뭐죠? 바로 승화 엔탈피입니다. 델타 H 승화입니다. 자, 승화 엔탈피는 리튬 솔리드 기준으로 1몰이라고 치면요. 155.2kJ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리튬은 또 뭐가 돼야 될까요? 리튬 가스는 뭐가 돼야 되죠? 전자를 잃고 이제 리튬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이렇게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과연 에너지가 높은 상태일까 낮은 상태일까라는 것이 가끔 헷갈립니다. 이거를 순서를 바꿔버리면요. 방향을 바꿔버리면 아예 답이 달라져요. 자, 이러한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화학적 감각이 있어요. 자, 리튬에서 가스 상태의 리튬이요. 리튬 플러스 가스 상태의 이온으로 변화됐습니다. 자, 이 과정은 어떤 상태일까요? 리튬이 전자를 하나를 받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전자를 하나를 빼는 겁니다. 전자 하나 잃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중성 원자에서 전자 하나 빼내니까 에너지가 들어가야 될까요? 에너지가 나와야 될까요? 당연히 에너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멀쩡한 중성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내려면 핵에 있는 양성자가 전자를 꽉 잡고 있을 텐데 그 전자를 끄집어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따라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에너지가 바로 뭘까요? 여러분들 배웠던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를 그대로 적으면 바로 델타 이것도 역시 H 이온화 에너지라고 쓰고 얘가 바로 520kJ입니다. 됐죠? 델타 승화 적었고, 자, 리튬은 준비가 된 상태예요. 근데 이때 플로린은 여전히 2분의 1 F2로 가스 상태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죠. 자, 됐죠? 그 상태에서 2분의 1 F2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여러분들 2분의 1 F2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F2 분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F2 분자가 2분의 1 개가 있는 거예요. 자, F2 분자를 FF 분자가 이제 F 원자가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결합을 끊어내야 돼요. 이게 뭐죠? 결합 에너지입니다. 끊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결합 에너지 또는 해리 에너지라고도 하는데요. 결합 에너지와 해리 에너지는 결국엔 같아요. 방향만 다를 뿐이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부호만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값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F2 분자에서 그 F 원자 두 개로 쪼개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너지는 당연히 주입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F로 가는데, 자, 여기 위에 불필요한 거 지워놓고 보도록 할게요. 역시 에너지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 리튬 플러스는 이미 만들어진 상태니까 그대로 가스라고 표시하고 F 상태의 가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델타 H는 해리 에너지인데 F2 분자의 해리 에너지죠. F2 분자의 해리 에너지는 참고로 100, 제가 값만 가지고 오면요. (154kJ입니다) 자, F2 분자에 여기다 가로에 써놓을게요. F2 분자의 해리 에너지는 154kJ/몰입니다. 무슨 말이냐? F2 가스가 있을 때 얘를 F 가스와 F 가스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1몰의 F2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을 때 154kJ만큼이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F2 가스 분자가 1몰이 아니라 2분의 1몰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 154kJ에다가 2분의 1몰을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77kJ이 되겠습니다. 됐죠? 다시 말하면 77kJ만큼 에너지가 들어가면 2분의 1 F2 분자로부터 F 가스 원자, 가스 상태의 F 원자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아까 그 리튬 플로라이드를 만들기 전에 직전 상태가 어떤 상태여야 된다고 했죠?
리튬 플러스와 F 마이너스 가스 상태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리튬 플러스 가스 상태는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럼 F 마이너스만 만들면 되네요. 자, F 상태에서 가스 상태 F가 만들어졌는데 가스 상태 F에서 이제 뭘 하면 될까요? 플로라이드 음이온으로 만들면 됩니다. 자, 플로라이드 음이온으로 만드는 과정은 어떤 상황일까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하나 퀘스천을 던져볼게요. 에너지가 안정화되는 과정일까요? 에너지가 증가하는 과정일까요? F가 이제 F 가스가 전자를 하나 받아서 F 마이너스 가스가 될 겁니다. 이때 에너지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소합니다. 왜? F 가스가 여기 있으면요. 얘는 주기율표 7쪽이죠. 전자를 하나 더 받으면 옥텟 룰을 만족하면서 옆에 플로린 옆에 있는 네온과 같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죠. 따라서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F-로 갈 때는 어떻게 되죠?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방출됩니다. 따라서 F 가스가 F-로 될 때는 에너지가 내려와요. 그리고 만들어진 게 리튬 플러스 가스와 F- 가스가 되는데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전자 친화도의 개념에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전자 친화도의 개념이 뭐였어요? F 가스, 그러니까 가스 상태의 원소에서 전자를 하나 받아서 가스 상태의 음이온을 만들 때 그때의 엔탈피 변화에 음의 부호를 붙이면 창의 일반화학에서 정의하는 전자 친화도예요. 맞죠? 근데 이제 엔탈피 개념으로만 들여다보면 일단 전자 친화도의 부호가 뭐가 되든 간에 에너지가 방출되어야만 해요. 따라서 엔탈피, 그러니까 에너지의 개념으로 들여다보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델타 H 값은 이때 제가 이제 답만 가지고 올게요. 마이너스 328 킬로줄이 됩니다. 이만큼이 방출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만큼 에너지가 낮아졌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 화학 반응을 들여다보면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리튬의 시작 물질이 리튬 솔리드였고요. 플로린의 시작 물질이 2분의 1 F2 가스였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반응을 해서 리튬 솔리드와 2분의 1 F2가 반응을 해서 얘가 리튬 플로라이드 솔리드가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은 에너지적으로 안정화되는 과정일까요? 에너지로 불안정해지는 과정일까요? 이게 바로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인데 이 과정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너지적으로 안정화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얘에 비해서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가요. 이게 LIF 솔리드인데 자, 이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의 변화량이 이 값이에요. 이게 델타 H 제로 F가 되는데 얘를 가지고 오면 마이너스 594 킬로줄 정도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계산 안 된 게 있어요. 바로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뭐죠? 리튬 플로라이드와 리튬 플러스 가스 이온과 가스 상태의 플로라이드 음이온이 결합해서 리튬 플로라이드 솔리드가 만들어질 때 에너지 변화. 이게 뭐예요? 바로 레티스 에너지의 개념이죠. 됐죠? 그럼 이 레티스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사이클을 그래서 전부 다 더하면 같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마이너스 594킬로줄이 있고요. 이 값하고 그 다음에 155킬로줄, 자 소수점을 제가 생략할게요. 520킬로줄, 77,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8킬로줄, 그 다음에 이쪽에 레티스 에너지 값이 있겠죠. 자, 이 값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쭉 풀어내면 결국엔 레티스 에너지가 뭐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1017킬로줄이 나옵니다. 이게 본하보 사이클을 이용한 에너지 계산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어려워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앞에서 리튬 플로라이드의 그 격자 에너지, 레티스 에너지를 보시면 자, 한번 볼까요? 여기 기억나시죠? 리튬 플로라이드 격자 에너지 어떻게 됐어요? 1017kJ/몰이라고 돼 있죠. 플러스로 돼 있었죠? 그런데 제가 여기 지금 보면 리튬 플러스와 F-가 이렇게 가는 화살표 방향 이렇게 썼죠. 리튬 플로라이드로 솔리드 상태 리튬 플로라이드 형성할 때 방향이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에너지적으로 방출이죠. 따라서 레티스 에너지는 마이너스 1017kJ인 겁니다. 이렇게 쓰면 틀림이 없어요. 바로 이어서 NaF 화합물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소듐 플로라이드입니다. 본 하버 사이클을 이용해서 연습을 해볼 텐데요. 소듐 플로라이드 솔리드를 형성을 시킨다고 치는 건 여러분들 어떤 상태인가요? 소듐의 가장 안정한 상태가 소듐 솔리드죠. 그 다음에 F는 역시 2분의 1 F2가 됩니다. 가스 상태가 될 거고요. 얘네들이 결합해서 NaF 고체가 만들어질 건데
NAF 고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가장 직전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Na 플러스 가스 상태의 양이온과 F 마이너스 가스 상태의 음이온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돼야 되겠죠. 자, 이 상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사이클로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NAF는 이제 만들어진 NAF는 가장 안정한 화합물 상태로 얻어질 거고요. NAF를 가장 마지막 솔리드 상태로 가장 바닥에다 그려 놓을게요. 자, 그리고 얘는 사실은 Na, 자, 조금 더 낮게 그리겠습니다. Na 솔리드와 2분의 1 F2 가스가 반응해서 NaF 솔리드를 만드는데 이때 에너지 변화가 델타 H0F입니다.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이에요. 표준 생성 엔탈피인데, 자, 1몰의 NaF를 만든다고 치면 이 값은요, 지금 에너지 값이 낮아지고 있죠? 마이너스 570kJ입니다. 자, 이게 바로 1몰의 NaF를 만들 때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NAF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단계 걸쳐서 간다는 거예요. 자, 소듐이 먼저 어떻게 될까요? 기체 상태로 승화됩니다. 기체 상태로 승화되고 F2는 그대로 놔둬 볼게요. 그럼 이때 승화는 당연히 흡열이죠. 델타 H 승화인데 얘 값은 제가 값만 가지고 오면 109kJ입니다. 역시 개수가 중요해요. 1몰의 소듐이 고체 상태 소듐이 1몰의 가스 상태 소듐으로 승화될 때의 엔탈피 변화입니다. 당연히 흡열이죠. 자, 그리고 나서 뭐가 필요해요? NA가 이제 전자를 하나 받아서 어떻게 되죠? Na 플러스가 됩니다. 기체 상태에 Na 플러스가 되고 2분의 1 F2는 그대로 일단 놔둘게요.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죠? 바로 소듐 입장에서의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얘가 델타 H 이온화예요.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 IE라고 표현할게요. 근데 이 과정도 역시 흡열입니다. 멀쩡한 중성 원자에 전자를 하나 주입시켜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전자를 하나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양성자가 끌어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전자를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흡수되는 과정입니다. 그 값이 495kJ이에요. 됐죠? 그 다음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죠? F2에서 F 원자로 해리시켜야 됩니다. 근데 2분의 1개예요. 따라서 얘를 해리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가 주입돼야 되죠. 주입시켜서 뭘 만들어요? Na 플러스 가스와 그다음에 F 가스 상태의 원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죠? 바로 결합 엔탈피입니다. 델타 H 결합인데 F의 경우에 154였습니다. 그런데 2분의 1개에 해당하는 F2 분자를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2분의 1을 하기 때문에 77kJ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2분의 1개의 F2 분자가 F 원자 가스 상태, F 원자 하나로 해리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F는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 과정은 뭐죠? F가 F-가 돼야 됩니다. 자, Na 플러스는 그냥 가스 상태로 놔두고 F가 F- 상태가 돼야 되겠죠? 가스 상태로. 이 과정은 뭘까요? 에너지가 낮아지는 과정이에요. 왜? 7개의 최외곽 전자를 가지고 있는 F 입장에서 전자 하나를 받으면 바로 옆에 있는 네온과 같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면서 안정화되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따라서 전자친화도의 개념을 적용을 하는데 여기서 전자친화도의 개념, 전자친화도가 마이너스 부호냐 플러스 부호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이 에너지적으로 안정화되는 과정이냐 불안정해지는 과정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F 입장에서 전자를 받아서 F-가 되면 에너지적으로 안정화된다고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죠. 따라서 이때 델타 H는 하얀색으로 쓰겠습니다. 델타 H는 뭐예요? 전자친화도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마이너스 302A 쓸게요. 마이너스 328kJ만큼입니다. 무슨 말이냐? F 가스 상태의 F 원자가 전자 하나를 받아서 가스 상태의 F-가 될 때 328kJ만큼의 에너지가 낮아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됐죠? 그리고 나서 자, Na 플러스와 F 마이너스 가스 상태에서 NaF 솔리드 상태로 결합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안정화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근접거리에 가까워지면서 이제 자석처럼 달라붙어지는 과정인데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에요? 에너지적으로 안정화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이 레티스 에너지인데 레티스 에너지의 부호는 마이너스 923kJ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본 하버 사이클을 통해서 한번 에너지를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시면 자, 여기 있는 값들을 차근차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시작 물질이 뭐였죠? 솔리드 상태의 NA와 가스 상태의 F2, 2분의 1개의 F2 분자였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109kJ 더하고 495kJ 더하고 77kJ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328kJ만큼, 그러니까 328kJ를 빼준 거죠. 빼고 923kJ만큼 빼내면 뭐랑 같다? 그냥 바로 한 방에 간 엔탈피 변화량과 같다라는 게 바로 본하버 사이클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다 더해보세요. 한번 쭉 식으로 써보면 109 더하기 495 더하기 77 빼기 328 빼기 923입니다. 됐죠? 얘를 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쭉 계산하면 제가 계산값만 가지고 오면 마이너스 570입니다. 이 값이 뭐랑 같아요? 이 값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본하버 사이클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의 에너지 값이 없더라도요, 다른 값들이 다 주어져 있으면 이 본하버 사이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구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반응 엔탈피, 그러니까 표준 생성 엔탈피를 계산해라 하는 것도 계산할 수 있고요. 레티스 에너지를 계산해라 하는 것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전자 친화도 값을 계산해내라 해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본하버 사이클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수업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온 화합물의 격자 에너지를 배웠고요. 격자 에너지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이해했으리라 보고요. 본하버 사이클을 이용해서 이온 화합물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한 에너지적인 해석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특히 본하버 사이클 같은 경우에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예요. 직접 연습해 보니까 어떤가요? 꽤 어려워 보이지만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만 실수 없이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본하버 사이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변화라든지 화학적 변화 과정에서 이 과정이 과연 에너지적으로 증가하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불안정해지는 과정인가, 또는 에너지적으로 감소해지는 과정인가, 다시 말하면 에너지적으로 안정해지는 과정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거를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부호의 그 입력을 실수 없이 할 수 있고요. 에너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실수 없이 풀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본하버 사이클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 꼭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